오늘도 적중할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MTNW 출셈 김도영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출산 김도영입니다.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납니다. 어제도 이 수익률 적중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25일에 주셨던 펜 엔터테인먼트 최고가 기준으로 11%대의 수익률을 뽑아냈는데 AS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또 어떤 테마가 기다리고 있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네,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업종에 대한 순환매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특히 고점에 대한 차익 매도들에서는 분명히 자유롭지 못하다. 고점 대롱대롱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시초 출발과 함께 이제 기관 쪽의 매수 강도 프로그램 보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매도 출발불이 확정돼서 더 빠르게 고점이 막혔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제 이 컨텐츠 쪽에 대한 활성화 부분과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리서치를 한번 해보신다고 한다면 실제 시청률 지금 드라마 1위 표현까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미가 좋다고 하는데 한 번을 일단 보지를 못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광고에 대한 실적 부분 기대감, 그 다음에 판권에 대한 해외 부분까지 이제 또 K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제 의미 있게끔 위쪽 부분의 두 자리들을 다 뚫어내면서 후발주자로 좀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시기적으로는 이 컨텐츠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좀 위축됐던 것들이 내년에 다작적으로 조금 계속 열린다라는 관점이겠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잘 의미 있는 캔들에 대한 부분이 완성이 되었고 앞부분의 이 부분 4,700원에 대한 돌파 안착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부분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좀 앙칼진 매도 부분들이 일단은 때리자라는 시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직전 고점 부분들을 빨리 탈환하지 못하면 작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역시나 고점 부분의 종목군들은 우리도 한 번쯤은 이익 실현하자. 다음 주가 시장의 전체적인 최대 변곡 스케줄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을 체크해 본다면 한 번은 이익 실현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결과를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돌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OMC를 놓고 판단을 해보면 시장의 여론조사 결과치들을 한번 갑작스럽게 작년 연말쯤에 바꾼 스탠스 이후에는 우리가 언급되고 있는 조사 결과 리서치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보시면 이 실제적으로 작은 갭자리들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을 일단은 갭 상승 이후에 좀 이탈을 하면서 메꿨는데 충분히 전일의 모습에서 이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성으로는 분명히 그걸 만들어 놨었죠. 하지만 이탈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루가 지난 어제 시간차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만들었죠. 그런 부분에서 발언 속에서 상승 전환하면서 신고가가 S&P에서 나왔고 특히 이 부분은 바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우존스의 산업지수가 키높이가 안 맞춰 있었던 것 때문에 이 부분이 S&P나 나스닥 그러니까 개별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지수 쪽을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이 키높이를 완성시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감안해 놓고 판단을 해보면 상승 쪽에 올라갔던 랠리들이 이제 키높이의 고점은 다 완성을 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급변하는 통화 정책이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의 해석으로 불확실성 해소로 경기 둔화구나라고 했던 것들을 바로 발언 속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라는 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오늘 중요한 날짜로 좀 들어왔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 10초 반에 고점이 잡히면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겠고요. 잠시 뒤 필식 선물 변곡에서 보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핵심이 하나 들어오죠. 이제 시장이 오늘 고점을 그러면 쉽게 막을 건지 아니면 중국발의 눈치를 계속 봤죠. 중국은 먼저 올라갔다가 지금 두들겨 맞는 형태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자리에서 특히나 여기서 이미 해외 증시하고의 커플링을 만든 다음 눈치를 봐서 내려왔지만 지지력 테스트에 오래간만에 짝꿍뱅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서
짝꿍대 쪽으로 올라타고 다시 눌려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중국이 10시경쯤에 제조업과 비제조업 10월 달에 구매 관리수 PMI를 발표를 합니다. 이 포인트에서 핵심은 지난번에 급락 부분의 파동을 놓고 보면 GDP 부분이었었죠. 그 속에 숨어 있는 건 성장이란 단어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업 지표가 오늘 50 이상으로 나오는지 예상치가 지금 49.9거든요. 그 부분 이후에 실제 우리나라의 반응과 함께 중국이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대략 2,960포인트의 돌파 포인트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동반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미리 좀 빼두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건 프로그램성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간발의 차익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매수 규모가 초반부터 들어와서 출발되는지가 필요한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1,170원을 기준으로 기간의 뷰가 계속 생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저점 부분, 이번에 최근에 만들었던 이 저점 부분을 이탈해서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를 마무리 완성을 하는지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지가 이제부터는 일주일간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우상향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제의 캔들 속에서 시장이 조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확정 시그널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연결 선물 쪽에서 오늘 돌파 선물 변곡가는 위쪽으로 277.45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디가에서 수정이 없죠. 그만큼 오차범위 없이 저점과 고점들을 이탈할 때마다 깨끗하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지지 저점에 대한 변곡가는 275.45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예, 275.45로 설정을 해서 이 부분에서 제한적인 부분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두리 박스 부분 형태로인데 일단 PMI 발표와 함께 그게 50이 넘을 경우에 시장이 위쪽으로 좀 열릴 가능성을 우리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피식 테마 같은 경우는요. 광군제 얘기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쪽 발언들이 되고 있죠. 소비재 쪽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의 정책하고 엮여 있는 종목군들 중에 어제 화장품이 미리 같이 움직였다라는 걸 보셨을 거고요. 실적과 함께 그다음에 광군지에 대한 소비재 실적의 상승 부분으로 확률로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번에는 유아용품과 패션 의류 쪽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제로투세븐인데요. 위쪽에 매물대가 계속해서 이제 줄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쉽게 갭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지력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방망이 쪽으로 트레이딩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관점에서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줘야겠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대략적으로 이게 마디 가격 분석에서 각 종목별들의 위치추인데요. 9,900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테마성을 가지고 광고제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도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유아용품 부분이니까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오히려 제로투세븐보다는 매물대를 잘 소화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강력한 지지력은 3,480원 지지력 테스트와 지지가이자 손절가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이제 FNF 몇 번씩 발언했지만 고점 부분이지만 역시 이 광군제 부분에서 소비성이 나오는 관점에서 좀 매출 다각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의 강력한 지지력은 92,500원에 대한 훼손이 없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트레이딩 쪽으로 매수를 좀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는데요. 화장품도 걸려있고 의류도 걸려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틈새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배당에 고배당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니까 역시 강력한 지지력을 유지하는 방망이를 좀 짧고 간다라는 부분에 짧게 간다라고 했을 때 18만 8천 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 부분이 나온다라면 추가 우상향이겠고 만약 이 부분의 필식을 통해서 미리 선취적인 관점에 매수를 해놓으셨다면 이 부분이 익절가 상승 추세를 훼손하는 가격이다라고 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PMI 중국발 PMI가 꼭 우리나라의 지표는 아니지만 50 이상으로 확장이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에 미리 빼놓던 것들 다시 제자리 갖다 놓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식